5장의 6번째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째 동영상은 셀렉트 문의 결과가 집합이 되도록 셀렉트 문의 결과를 집합으로 다루는 이 집합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QL의 셀렉트 문은 결과가 터플의 중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셀렉터 문의 결과에서 중복을 제거하려면 중복을 제거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빨리 결과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중복이 있는 채로 줍니다. 근데 만약에 중복을 없애고 싶으면 중복을 없애서 집합으로서 결과가 나오도록 중복이 없는 형태의 결과를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집합으로 결과를 받고 싶으면 별도의 옵션을 주시면 되는데 distinct라고 하는 옵션을 select 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서로 다른 터플들만, 즉 집합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select salary 한 다음에 앞에 all이 있는 옵션이 있고요. from employee 이렇게 되면 employee의 salary를 검색하게 되는데 all이 있으면 중복이 있으면 중복이 있는 채로 모든 값이 리스트가 다 나오는 거고요. all이 아니라 distinct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 중복되는 건 빼고 서로 다른 것만 결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값의 집합, 결과 터플의 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집합이 나오면 select 다음에 distinct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디스팅트한 것, 중복을 없앤 결과가 나오고요. all을 넣어주면 중복이 있는 모든 것이 다 결과에 나오게 되는데 이 all을 생략하더라도 디폴트 옵션이 all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앞에 예제는 아무 옵션이 없는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중복되는 터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였고요. 꼭 중복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distinct라는 옵션을 꼭 넣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select 문은 결과가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터플들의 다중집합, distinct를 넣어주게 되면 터플들의 중복되는 것이 없는 터플들의 집합이 나오죠. 한 select 문의 결과에 의해서 터플의 집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셀렉트 문에 의해서 또 다른 집합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셀렉트 문의 결과가 집합이 나오니까 이 집합과 이 집합을 합집합을 한다든가 교집합을 한다든가 차집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집합에 대한 연산을 SQL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집합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집합연산자의 합집합은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교집합은 intersect라고 하면 되고, 차집합은 except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select 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select 문이 있고, 여기다가 union, intersect 혹은 except 이와 같은 집합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결과 집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집합연산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distinct라는 옵션을 굳이 안 주더라도 이 결과는 반드시 집합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결과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 채로 결과로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집합연산에 디폴트 옵션은 중복이 없는 거기 때문에 all이라고 하는 옵션을 오히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nion 다음에 all, except 다음에 all, intersect 다음에 all 이와 같이 all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디폴트는 중복이 없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집합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입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집합이 하나 있는데
이집합하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차집합이나 이와 같은 집합연산자를 사용하려면 이집합과 이집합이 같은 성격의 집합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학생에 대한 집합이 있고 여기 또 다른 학생에 대한 집합이 있고 같은 성격의 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 이와 같은 집합연산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 학생에 대한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목에 대한 집합이 있다. 이러면 전혀 성격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애트리뷰트들의 이름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나 개수나 이런 게 다르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합집합을 한다는 것이 합집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같은 성격의 집합이 와야 된다. 즉 결과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타입 호환성이 만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입 호환성이 만족되는 것들끼리의 합집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집합연산제를 사용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번호의 리스트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번호의 리스트인데 어떤 프로젝트냐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라스트 네임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가 되는, 참여하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가 되는 모든 프로젝트인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여하느냐면 워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원이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주당 몇 시간씩 일하느냐, 일꾼으로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works-on이라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사원이 어느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참여해서 주당 몇 시간씩 일하지 않더라도 각 프로젝트마다 뭐가 있냐면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컨트롤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 매니저가 누구냐면 스미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몇 시간씩 참여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매니저로서 관계하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각각 별도의 셀렉트문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월커로서 주당 몇 시간씩 참여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관계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원 테이블에 사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employee 테이블에서 last name이 스미스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사원 번호가 나옵니다. 이 works-on에 각 사원이 주당 몇 시간씩 일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원 번호와 프로젝트 번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 테이블에 employee 테이블에 이 사원 번호가 works-on에 어느 사원이 주당 몇 시간씩 일하느냐라고 하는 사원 번호가 들어 있어요. 요 사원 번호를 이 works-on의 사원 번호로 하는 이 사원 번호를 찾아서 그 사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찾으면 사실은 요 프로젝트 테이블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만 일단 통일하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테이블하고 또 조인을 했네요. 프로젝트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서 프로젝트 번호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번호의 집합이 있습니다. 요 위는 뭐냐 하면 스미스라는 사람이 관리자로 있는 프로젝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사원 번호가 스미스인 사람의 사원 번호를 찾아서 이 사람이 부서의 관리자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의 MGR-SSN이 부서의 관리자 사원 번호죠. 그래서 이 사원 번호를 MGR-SSN으로 하는 부서를 찾습니다. 그때의 그 부서 번호를 프로젝트의 감독 부서, 컨트롤링 부서 번호가 프로젝트 테이블의 D 넘버이죠. 예, 이 부서를 D 넘버로 하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 프로젝트 번호의 집합을 찾습니다. 이 양쪽 집합을 유니언하게 되면 이렇게 관여하는 집합과 이렇게 관여하는 집합을 이제 합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의 유니온이니까 여기다가 distinct라는 옵션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넣어줬네요. 자, 어쨌거나 이 셀렉트문의 결과도 집합이 나오고 이 셀렉트문의 결과도 집합이 나오니까 이 집합을 유니온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결과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질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나 저렇게 관여하나 관여하는 사원 프로젝트 번호를 이제 최종적인 결과 집합으로 얻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연산자를 사용한 예를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을 다루는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QL에서는 이 문자열을 싱글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자바나 C 언어나 다른 언어들에서는 문자열을 나타낼 때 더블 쿼테이션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SQL에서는 더블 쿼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싱글 쿼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소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의 주소 값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 이쪽에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정확하게 줘가지고 요 주소 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equal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분 문자열을 줘서 강원도로 시작하면서 그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그래서 강원도로 시작하는 이런 문자열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어드레스 equal 이렇게 하지 않고요 like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 like 한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을 이렇게 묶고 강원도로 시작하면서 뒤에 아무 문자나 와도 된다. 그럴 때는 퍼센트를 표시합니다. 이 퍼센트가 소위 이제 와일드 캐릭터라고 그래서 임의의 개수의 문자. 보통 이제 유닉스나 이런 데서는 별표가 와일드 캐릭터로 사용돼서 여기 임의의 문자가 온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SQL에서는 퍼센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표시해서 부분 문자열에 대한 이제 규칙을 주면서 부분 문자열을 매칭할 때는 like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like라고 하는 연산자가 부분 문자열을 패턴 매칭할 때 사용하는 건데 패턴 매칭에 대한 이제 규칙을 줄 때는 퍼센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제로 개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혹은 여러 개의 임의의 문자가 여기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퍼센트 표시를 사용합니다. 한 개의 임의의 문자를 표시할 때는 여기 언더스코어라 그러죠. 하이픈이나 마이너스 아닙니다. 밑에 있는 밑줄 요게 있으면 한 개의 임의의 문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주소가 부분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연산자를 like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은 반드시 싱글 쿼테이션을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요. 앞에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임의의 개수의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와도 되고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퍼센트가 있으니까 뒤에도 임의의 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안에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 TX는 텍사스를 나타내는 미국의 이제 그 주의 그 약어죠. 그래서 텍사스의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텍사스 휴스턴이 주소에 들어있는 앞뒤로는 아무 문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찾겠다 이럴 때 요 퍼센트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개의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한 개 문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언더스코어 여기 임의의 한 개 문자 여기 임의의 한 개 문자 여기 임의의 한 개 문자 이런 식으로 임의의 한 개 문자를 나타낼 때는 언더스코어를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ike를 사용했네요. 자, like 연산자. 그 다음에 또 betwee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between이라는 연산자는 어떤 값의 범위 예를 들어서 나이가 21세부터 30세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20대 어떤 값의 범위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걸 시클문으로 표현하려면 나이가 21세보다 크거나 같고 and 나이가 30세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 않고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시할 때는 betwee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3만과 4만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between이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값의 범위를 연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술 연산자는 어떤 애트리뷰트의 값에다가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셀렉터절에 결과의 셀렉터절에 테이블에서 터플에서 결과를 검색해 온 다음에 그걸 그대로 출력해 주지 않고 연산의 결과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from 절에 employee 테이블에다가 e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고, 이게 터플 변수죠. works on에다가 w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다가 P라는 별명을 붙인 다음에 이 세 개 테이블에 대해서 웨어절의 조건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웨어절의 조건을 가지고 결합 조인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을 골라서 여기 보시면 employee의 first name을 출력을 해주고요. 결과를 가져오고, last name을 가지고 오고, 셀러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셀러리를 가지고 온 그 값에다가 1.1을 곱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셀러리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지 않고 산술 연산을 결과로, 테이블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엠플로이의 셀러리는 값은 바뀌지 않고 테이블에 들어있는 셀러리를 검색해 와서 결과를 뿌려줄 때 이렇게 곱한 값을 결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산술 연산식을 셀렉트절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as 한 다음에 이렇게 별명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 결과가 식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 애트리뷰트 결과 값을 표시해 줄 때 그 결과의 애트리뷰트 이름을 요 별명으로, 결과 애트리뷰트의 이름의 별명을 준 겁니다. 요 경우에는 테이블에 대해서 별명을 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별명을 줬는데, 요 연산식에 대해서 별명을 줬습니다. 연산식에 대해서만 별명을 줄 수 있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짜리에 이런 것도 별명을 줄 수 있습니다. as 한 다음에 first name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어쨌거나 결과 애트리뷰트에 대한 별명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트리뷰트 이름 뒤에 별명을 주시면 됩니다. as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s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연산식에다가 셀렉트 해서 결과를 뽑아 온 다음에 결과를 뿌려줄 때 이렇게 산술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지리를 표현한 것이냐면,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X라고 하는 곳에 참여하는 사원들한테 급여를 10%씩 올려주면 월급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급 테이블에 월급 자체의 값을 바꾼 건 아니고 테이블에 있는 월급을 검색해 와서 거기에 10% 인상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뿌려줘 본 겁니다. 10% 인상을 하려면 원래 있던 값에다가 10%를 올린 값이니까 1.1을 곱하면 10% 인상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산술식을 쓴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셀렉트문에 의해서 테이블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마지막 결과를 화면에 뿌려줄 때, 마지막 결과를 이제 리스트할 때, 결과를 뿌려줄 때 정렬시켜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정렬 순서를 내가 주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결과에 대한 정렬을 명시할 수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한 정렬은 별도의 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별도의 절이 order by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order by 한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정렬 기준입니다. 정렬 기준이 여기 지금 3개가 있네요. 이게 제1 정렬 기준, 이게 제2 정렬 기준, 이게 제3 정렬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서의 이름으로 정렬을 하는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터플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터플들을, 이름은 같은 이름이니까 그 안에서 다른 기준으로 그 안에서 세부 정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요걸 제1 정렬 기준으로 하고, 그거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제3 정렬 기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 기준이 여러 애트리뷰트로 정렬 기준을 줬고요.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라고 하는 것의 옵션을 DSC, 이게 디센딩 오더의 약자로 내림차순, 큰 게 앞에 나오고 작은 것이 뒤에 나오는 내림차순, ASC는 어센딩 오더의 약자로 오름차순, 작은 것이 앞에 나오고 갈수록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이 ASC죠. 이 ASC가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아무 표시가 없으면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DSC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꼭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D네임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같은 이름을 갖는 D 넘버가 같은 이름을 갖는 터플들 안에서는 사원들의 라스트 네임의 오름차순으로 하고, 라스트 네임까지 갔다라고 하면 퍼스트 네임의 오름차순으로 하고, 이렇게 정렬 기준으로 주어져 있는데, 내림차순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꼭 줘야 하지만 디폴트가 오름차순이니까 ASC는 생략해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ASC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 ASC는 디폴트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검색을 하는 셀렉트문을 보셨습니다. 셀렉트 한 다음에 결과에 포함될 애트리뷰트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from 한 다음에 연산이 대상이 되는 테이블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에 포함될 터플들에 대한 조건은 where 한 다음에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런 조건을 안 주고 싶다 그러면 이 where절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검색한 최종 결과를 뿌려줄 때, 결과를 전달해 줄 때 정렬해서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별도의 orderby라고 하는 절을 줘가지고 정렬 기준에 대한 애트리뷰트 기준이 여기 지금 있고요. 그래서 orderby 하신 다음에 줄 수 있고, 정렬 기준을 특별히 내가 안 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orderby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안 주게 되면 시스템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어떤 나름의 가져온 순서대로 그냥 뿌려주는 거고, 정렬 기준을 내가 주고 싶다 할 때는 orderby로 명시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셀렉트문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셀렉트 다음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삽입, 삭제, 수정에 대한 이제 다른 3가지 이제 문장을 보실 텐데, 이 셀렉트문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을 배우셨기 때문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는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드는 거 보셨고, 이제 다음번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장을 통해서 테이블의 내용을, 터플을 채우고 수정하고 이렇게 터플의 내용을 채우는 내용을 이제 배우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터플의 내용이 채워져 있었다고 쳤을 때 검색하는 것을 이제 배우셨는데, 이걸 배우다 보니까 실습을 좀 하고 싶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SQL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시죠? 이 실습은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실제 시스템 DBMS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 DBMS는 이제 뭐 오라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MySQL이라고 MySQL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MySQL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걸 만들 때는 SQLite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시는데,
일단 이제 DBMS는 마리아DB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겁니다. 마리아DB는 MySQL하고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MySQL하고 거의 동일한 제품인데 이 MySQL을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이 MySQL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순수 오픈소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MySQL을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MySQL하고 거의 똑같이 동작하는 마리아DB라고 하는 순수 오픈소스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MySQL이 버전업을 하면 MySQL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여기에 맞춘 동일한 마리아DB 버전을 계속 거기에 맞춰서 버전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ySQL하고 마리아DB는 뭐 거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순수 오픈소스니까 제가 마리아DB를 대상으로 해서 이 DB를 설치를 하고 이거 설치하시게 되면 이 마리아DB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의 도구, GUI 도구가 있습니다. 이 GUI 도구를 설치를 해야 이 마리아DB 실습하기가 좋거든요. 이 GUI 도구도 이제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워크벤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워크벤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워크벤치는 자바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바 설치를 기반으로 워크벤치를 설치하고 마리아DB를 설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미리 제가 이걸 안내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제 이걸 설치하려면 하나도 이 환경이 안 갖춰져 있거나 뭐 이 소프트 설치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강의를 미리 청취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자료를 좀 이제 공부하시든지 해서 실습할 준비를 미리 좀 해두시면 다음 주 실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실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요 6번째 동영상 강의죠. 6번째 동영상 강의를 일단 여기서 마치고, 자, 그래서 이제 셀렉트문은 끝났고, 이제 다음 7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SQL문의 문장,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 그거까지 배우게 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실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6번째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